안녕하세요. 네, 엑셀 2010 강좌를 함께하게 될 문혜영 강사입니다. 총 20강 강의로 진행을 될 거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엑셀 2010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20강 강의의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단원에서는 엑셀 2010의 기능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2단원에서는 엑셀 2010의 기초적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3단원에서는 자동 작업하는 거, 또 찾아 바꾸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동 작업에서는 여러분이 자동 채우기라든지 자동 합계 내는 거, 또 사용자 지정 목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4단원에서는 워크시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복사해서 붙이기,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 여기서 붙이기는 또 새롭게 그림으로 붙여넣기가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 삽입하고 삭제하는 거, 행 삽입하고 삭제하는 거, 그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5단원에서는요. 서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꼴, 색깔, 크기 바꾸는 거, 테두리 바꾸는 거,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원에서는요. 인쇄와 스파크라인과 그다음에 엑셀을 접하면서 여러분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오류와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계산식을 이용해서 수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는 절대주소, 상대주소 개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단원, 9단원, 10단원에서는 함수에 관련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한 명령어를 배우고 또 함수에 대한 실무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단원에서는 우리가 문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서 차트 종류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서식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단원에서는 우리가 도형과 클립아트,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13단원에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정된 사이에 숫자만 들어올 수 있도록 지정하는지, 또 지정된 숫자 이외의 숫자를 입력을 하면 에러를 표시를 하는데 그 에러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할 거고요. 자, 14단원에서는 정렬과 부분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렬도 여러분이 직접 순서를 지정할 수가 있고 또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지정하는 방법. 자, 부분합은 각 그룹별로 어떤 통계치를 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15단원에서는 우리가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데이터만 보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단원에서는요.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17단원에서는 목표값 찾기와 시나리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는 뭐냐면 결과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된 값을 찾는 거고요. 시나리오는 변화된 값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18단원에서는요. 매크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명령어를 처리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19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통합 문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메모 삽입 삭제라든지 또 스크린샷, 추적하는 거, 문서 검사하는 거, 배포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제거한 다음에 배포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배운 모든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20강에서는 실무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2010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고요. 네, 2번 이곳이 저장된 문서의 이름을 보여주는 제목 표시줄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메뉴 탭이고요. 자, 이 부분이 리본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름 상자가 되겠죠. 셀의 주소를 가르쳐주는 또는 셀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셀 이름 상자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다루게 될 부분이죠. 수식 입력줄 해가지고 셀에 입력된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셀이죠. 셀 주소 읽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하단에 시트 탭이 있습니다. 자, 엑셀 2010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요, 파일에 정보가 있어요. 여기 보면 파일에 정보가 있는데요. 이 정보 메뉴에서는 자, 여러 가지 문서 속성, 문서 버전 관리, 문서 공유 권한 등을 지정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문서에 대한 속성을 알기 쉽도록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버전 관리가 있죠. 이 버전 관리는 자동 저장이 되는 경우에 저장되는 시간이 표시가 되고 또 저장되지 않은 파일의 사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사용한 목록에 있어서 최근에 사용한 목록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문서를 여기서 보여주고 또 최근 작업하는 폴더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했던 파일을 찾고자 할 때 더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하단에 보면은 빠르게 액세스할 최근 통합 문서 수의 개수를 여러분이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인쇄 메뉴에 있어서는요. 파일의 인쇄 메뉴로 가보면 되는데 미리 보기 화면을 바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른쪽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설정을 하면서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저장할 때는 파일의 저장이죠. 근데 파일의 저장 보내기 기능이 있어요. 이 저장 보내기 기능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공유를 위한 저장 관련 옵션들이 위치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전자메일을 사용해서 보낸다든지 웹에다 저장한다든지 쉐어포인트에 저장한다든지 PDF나 XPS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도움말 기능이 있어요. 도움말은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도움말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오피스 해당 제품의 온라인 지원 사이트로 바로 연결해서 정보와 교육,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좋은 기능이 바로 파일의 옵션 기능인데요. 리본 메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항목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고요. 자,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고요. 또 여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직접 리본 메뉴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설명은요. 리본 메뉴를 사용자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파일의 옵션에 리본 사용자 지정, 여기까지는 지금 들어왔죠. 거기서 홈 탭을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새 탭을 클릭을 해주고 이름 바꾸기 새로 등록을 하는데 새 그룹을 눌러서 이름 바꾸기 이름을 입력을 해주고 이쪽에서 넣고자 하는 명령어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잠깐 엑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화면에서 보세요. 엑셀 2010 화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파일이 있죠. 파일 눌러주고요. 옵션이 있죠. 옵션을 클릭을 해주고요.
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이 있죠. 네, 클릭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서 보세요. 네, 홈 탭이 눌러져 있는지 보고, 왜냐하면 홈 탭 뒤에다가 우리가 삽입을 할 거니까요. 자, 그리고 새 탭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새 탭이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새 탭을 클릭을 해주고, 자, 이름 바꾸기를 누르세요. 그리고 표시 이름을 추가하기라고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추가하기라는 새 탭이 추가가 된 거고요. 자, 그룹의 이름도 바꿀게요. 그룹 눌러주고 이름 바꾸기 눌러서 여기다가 자, 그룹 추가하기라고 적어주고 예쁜 모양을 하나 그냥 고르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홈이라는 탭이 있듯이 추가하기라는 탭이 추가가 된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그룹에다가 여러분 어떤 명령어를 넣고자요. 글꼴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글꼴색 눌러주고 추가. 그럼 여기에 추가가 된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도형 넣어볼게요. 도형 눌러주고 추가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확인 누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여기를 확인하세요. 보세요. 홈 탭 뒤에 추가하기라는 탭이 이렇게 추가가 된 거예요. 한번 눌러보실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그룹 추가하기라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리고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정한 명령어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메뉴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없애버리고자 해요. 다시 파일 눌러주고 옵션이었죠? 네, 옵션 눌러주고 리본 사용자 지정이었죠. 네, 리본 사용자 지정 눌러주고 자, 여기서 원래대로 누르세요. 이렇게 모든 사용자 지정 다시 설정 눌러주고 네, 얘 눌러주면 그리고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떠세요? 아까 설정된 추가해놓은 메뉴가 어떠세요? 없어졌죠. 이렇게 원래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봤고요. 자, 이번에는 스크린샷이에요. 스크린샷은 뭐냐면요. 스크린이에요. 네, 화면 캡처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전체를 캡처할 수도 있고요. 창의 일부분,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만 캡처할 수가 있어요. 자, 하는 방법은요. 일단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해보겠지만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보면은 스크린샷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해주면 현재 화면에서 실행되고 있는 화면들이 보여져요. 네, 거기서 화면 캡처를 클릭을 해주고요. 네, 캡처하고자 하는 부분을 드래그 해주면 엑셀 화면으로 그것이 그림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화면에서 네, 삽입에 여기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 있죠.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스크린샷이 있어요. 네, 스크린샷을 클릭을 하세요. 그럼 현재 여러분이 띄워져 있는 화면의 종류, 프로그램의 종류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 거기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걸 내가 캡처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 화면 전체가 이렇게 캡처되어 나타나요. 자, 화면 조금 줄여 놓을게요.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다시 삽입에 스크린샷을 눌러주고 여기 밑에 보면 화면 캡처라는 글자가 있죠. 이거를 딱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되죠.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엑셀 화면에 가보세요. 예. 그러면 어떠세요? 이렇게 추가가 되어 나타난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화면 캡처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 스크린샷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그림 효과 도구가 향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제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 그림이 있는데 여기 있는 배경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선택을 해주고요. 서식에 조정에 배경 제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꾸미기 기능이 잘 되어 있는데요. 네, 그림을 선택을 해주고 서식에, 조정에 꾸밍 효과를 들여주면 자, 이런 사진 하나를 가지고 이런 효과를 보여줘요. 여러 가지 스케치 효과도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면 네, 굉장히 멋있는 효과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선택을 해주면 여러분이 굳이 포토샵에 갔다 오지 않아도 네, 많은 네, 효과를 지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그림으로 복사해서 넣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이터를 입력을 해놓은 부분을 영역 지정을 한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를 해요. 그래서 붙여넣기 하고자 하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그림을 선택을 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올 수가 있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이건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형 효과 가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네,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지정된 부분을 영역 지정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해 주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보면은 여기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클릭을 해주면 자, 이게 어떠세요? 그림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처럼 여러분이 크기 조절 가능하고요. 네, 이곳에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림 도구의 서식에서 보면은 그림 스타일 중에서 도형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반사 효과를 준다든지 이렇게 이미지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또 여러분이 그림 도구의 서식에서 색에서 네, 지정된 색깔로 이렇게 칠해줄 수가 있고요. 또 네, 그림 테두리 눌러서 지정된 테두리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자, 도형 효과 눌러서 여러분이 다시 3차원 효과 중에서 이렇게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게 네, 그림 붙이기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스파크라인 기능이 있는데요. 스파크라인 기능은 뭐냐면 하나의 셀에 데이터의 변화를 자, 막대형과 꺾은선형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 화면에 한번 보세요.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변화를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꺾어지는 점 보이죠? 이 점에서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점의 색깔을 네, 서로 다르게 줄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의 크기도 서로 다르게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런 게 스파크 라인이고요. 이 스파크 라인에 대한 기능은 자, 제 6강에 보면은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6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꺾은선형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막대형으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스타일 효과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스파크 라인을 하는 간단한 방법은요, 네, 클릭을 해주고요. 네, 삽입에 보면은, 네, 스파크 라인이 있죠. 클릭을 해주고, 꺾은 선형으로 일단, 네,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위치 범위 어디다가 G4에다 출력을 할 거죠. G4가 클릭되어 있는지 보고요.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스타일을 누르셔서 자, 형태를 지정해주면 되고요. 자, 높은 점, 낮은 점을 이렇게 별도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스파크 라인이고요. 더 자세한 건 우리가 6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엑셀을 사용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단축키들이에요. 자, 저장하는 단축키 컨트롤 S, 복사하기 컨트롤 C, 자, 붙여넣기 컨트롤 V, 네, 오려두기 컨트롤 X, 시트와 시트지 간에 이동하는 거 컨트롤 페이지 다운, 마우스로 물론 가도 되지만 네, 컨트롤 페이지 업
해주면 되고요. 여러분이 작업하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A1 셀로 이동을 하려면 컨트롤 홈 키를 눌러주면 돼요. 자, 그리고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를 다 지정하고자 한다. 그건 컨트롤 A인데요. 처음 위치에서 한번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입력해 놓은 수식을 표시할 때는요. 컨트롤 이 표시를 해주면 돼요. 오늘 날짜 입력하는 거 컨트롤 세미콜론. 현재 시간을 입력하는 거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자, 여러분이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셀에 두 줄로 된 글자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줄 입력해주고 Alt 엔터를 치고 그 다음 줄에 또 쓰면 돼요. 그러면 한 셀에 여러 줄로 된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용하다 보면은요, 분명히 내가 CTRL이라고 쳤어요. 네, CTRL이라고 쳤는데 자꾸만 이게 이상한 어떻게 쳐버리냐 CT, 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생각하기에 이런 영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한영 자동 전환을 해지해 주면 돼요. 해지하는 방법은요. 네, 파일에 옵션에서 언어 교정에 가가지고 자동 고침 옵션에서 한영 자동 고침에 체크를 해지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엑셀 2010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2단원부터 하나하나씩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